국민의힘이 집시법을 이제 개정을 추진하겠다.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는 거 가봤더니 1박 2일 동안 아주 그냥 밤새 술 먹고 난리 났더라. 우리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 막 신고, 조선일보는 막 독자 의견으로도 그 글을 싣고 지금 그래서 결국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두 차례나 이 규정, 그러니까 침해 최소성이 위배된다. 이렇게 일괄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또 입법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부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집회는 뭐 소음이라든지 또 어떤 공간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수인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시간으로 하는 거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미 이제 헌재 판결에도 역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헌재가 뭐 모든 시간에 해라라고 반드시 판결을 한 거 아니지만 취지가 일단 야간에 금지했던 걸 풀었던 것이 지난 역사인 거고 하다 보면 뭐 밤에 새벽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들을 굳이 그렇게 시간 기준으로 닫아두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고 정광훈이 코로나 퍼뜨릴 때 뭐 하다가 그때는 뭐 스페인 독감 1919년 3.1운동 때는 스페인 독감에도 불구하고 무슨 독립맞이를 불렀다 있다고 소리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반대편에서 시위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거를 두고 촛불 집회랑 미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일단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는 이 야간 집회를 그냥 일률적으로 금지한 거. 여기서 야간의 기준도 일몰 후 일출 전까지. 일몰일출 기준.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집회 신고하러 갈 때 보면은 시작 시간은 2시 이렇게 적는데 끝나는 시간은 그냥 일몰 이렇게 일몰 시까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예. 일몰 시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일몰 시까지 적었어요. 3시에 끝내든 4시에 끝내든 무조건 집회는 일몰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금지하는 거는 과잉 금지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법이 집시법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이 대목은 이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되니까 언제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을 해라. 네. 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한 날짜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 조항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예? 이건 수많은 법 조항들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대체 입법을 안 했잖아요. 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헌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냥 손 놓고 있었잖아요. 모른다. 귀찮다. 바쁘다. 예? 공천 얘기하느라 바쁘다. 이러고 있다가 촛불 집회 당분간 없다. 예, 그 집회 뭐 사람들 지쳐하지도 않는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조항이 없어져서 운동권들은 신났죠. 이제 밤새도록 집회를 할 수 있다. 근데 운동권들이 뭐 열심히 집회해봐야 뭐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세라는 게 정세 오랜만에 이거 단어 쓴다. 정세. 야, 아니 롯데는 기세. 근데 밤새도록 집회할 정도면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그렇죠.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네. 이기고 있는 집회면 지난번에도 촛불 시위할 때 제때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정 전에.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다가 뭐 손 놓고 있다가 건설노조가 집회를 밤새도록 했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진짜 그러면 그 손질하지 그랬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손질을 하더라도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일괄적으로 그냥 이 야간에 그냥 금지하는 거면은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판단 또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문제 안에 견과류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값 빚은 견과류 가득 넣어있는 수제 찹쌀떡입니다. 빵준서 찹쌀떡 마켓 단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전 정권 얘기 좀 그만해라 이제 오늘도 국무회에서 오늘도 또 얘기했어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 정권에서 이런 집회 과잉된 어떤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력을 집행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거 없다.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불법을 엄단한다. 경찰에 특별히 지시했다. 내가 엄단해야 된다. 법이 없다고. 경찰에 지시했다고 했나요? 네, 특별히 내가 지시한다. 대통령 행안부 경찰국 그러려고 만들었구만. 행안부 장관이 없어가지고. 장관은 또 없고 지금.
법이 없다니까 내가 경찰 입장에서는 내가 미쳐버립니다. 아니 야간 집회를 금지할, 그러니까 뭘 금지해야 돼? 첫째, 건설노조 집회가 문제라고 한 조선일보 보도 등에 보면은 술을 먹어서 문제다. 아 그러면 집회는 술을 먹지 마세요. 그런 소문이 나면 윤 대통령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잔 한잔합시다. 여기가 가만히 있어봐. 야, 누가 이 중요한 피켓을 이렇게 마지막에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건설노조 집회 현장입니까? 나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저기 윤석열 정권의 그 고위 관계자인데, 여기서 이제 한 잔 일단 하고, 여기 이제 TV조선 저 기자를 불러가지고, 한 잔 하는 거를 딱 찍은 다음에 경찰한테 이제 뭐 그거는 내일 조지라고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한 잔 하시고, 저기 계란말이 좀 시켜, 하고, 건설로 술을 먹는 게 문제면 집시법에 술 먹지 음주 금지를 넣을 겁니까? 또는 조선일보 쓴 거 보면은 쓰레기를 많이 생산했대. 쓰레기를 안 치워가면은 잡아가는 걸로 법을 뭐 만들 겁니까? 아니면 길거리에 둘러넣어서 잔 게 문제다. 노숙 금지를 뭐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거는 경범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그렇죠. 그래 뭘 문제라고 하는 건지도 첫째 정확치 않고, 둘째로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집회 신고대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뭘 단속하라는 거냐 의문이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경찰도 필요 없어요. 군에 와가지고 막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국회 과반이 의결하면 계엄 해제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기 민주당 좌파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쓴 정세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건설노조를 계속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어떤 적으로 규정하고 이 건설노조와 맞서는 형국을 통해서 어쨌든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득을 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분신하신 분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라는 기사를 인터넷과 지면에 실으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분들이 뭐 피맺힌 절규를 어제 토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월간조선 원희룡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간조선은 그 유서도 대필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뜬금없이 몇십 년 전인가요?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있었던 유서 대필 사건의 버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추악하죠,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그리고 그 분업 구조를 보면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도 진짜 그 본지에도 실기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별동대 노릇을 월간조선에서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김건희 허위력은 허위다라고 하면서 월간조선이 오기래요, 오기. 오기. 한림대를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적은 게 오기래요. 그걸 오기라고 우기는 인간들이니 필적 가지고 이게 대피라고. 근데 그걸 잘 보면 얼핏 보기에 이제 이게 그 돌아가신 양회동 씨가 4장의 유서를 남깁니다. 근데 한 장이 이제 그 처음에 SNS로 단톡방을 통해서 공개된 거고, 나머지 3장은 이제 뭐 노조, 정당들, 유족,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달된 건데, 이걸 대비시켜 놓고 이제 조작이다, 대필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근데 한 장, 첫 번째 1버전이라고 칩시다. 1버전이 차 안에서 나 탄원서 좀 쓸게 하면서, 왜냐하면 유서 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원서 쓸게 하면서 차 안에서 급하게 쓴 건데, 차면은 이게 차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필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다른데 유서에 썼던 거랑 필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 그걸로 모 유튜브에서 방송했거든요. 야, 중증들 많더라고. 그거 보고 야, 필적 완전히 다른데 이러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 새끼들이 안 들린다는 사람이니까 필적도 그렇게 보겠는데, 이거 정말 지저분한 짓거리를 월간조선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사는 이제 조선일보 자회사 NS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제 기자가 쓴 건데, 근데 그 기자도 양심이 있으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사 본문에도 보면은 살짝 다른 가능성 또 같이 적어놨어요. 뭐 이렇게 분신하려고 할 때 말리려고 가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라고 하면서, 근데 기명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다시 익명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뭐라고 증언했냐면, 좀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멀어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하면서 오열하면서 울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누가 그런 분신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뛰어들어서 말리거나 아니면 불 붙었을 때 바로 끄고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무 당황을 하거나.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데 그걸 분신 방조.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자, 조선일보도 제목을 교묘하게 달아놨어요. 말리지 않고 불 끄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팩트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분신 방조로 릴레이로 이어간 건 원희룡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희룡, 국민의힘 이용, 장해찬 최고위원 이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다. 사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취업 알선을 해주게 된 계기는 불법 하도급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똥떼기 수법들이 막 100만 원씩 떼가고 이런 중간 착취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선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불법 하도급을 안 없애면서 노조가 알선하는 것만 없애겠다. 그러면 똥떼기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이 차떼기 당에 이어서 똥떼기 당이다. 네, 국민의힘은 똥떼기 당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의 뭐 이 건설노조를 둘러싼 이 분신한 노동자를 둘러싼 이 기사들. 소재가 건설노조가 아니고 네.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검사였다든가 뭐 그런 거면 그렇게 기사를 써왔다. 데스크가 집어 던지죠. 10장 써갔으면은 한 장 남기고 9장 다시 쓰라고 하죠. 그런 기사 자체가 안 돼요, 기사가. 그런 기사 써봤습니까? 뭐 제가 써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거 지면에도 실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에 막 이 스팟 기사로 그냥 낚시성으로 썼으면 그것 자체로 또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낚시성으로 썼으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면에다가 넣었잖아요. 그거는 지면에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국장이 뭐 물론 그렇죠. 대를 이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말하셔도 돼요. 저 선우정 편집국장인데. 왜? 아니 뭐 조선일보 편집국장 다 알려진 사람인데요, 뭐. 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조선일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분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은 어떤 기사들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3장 남기고 집어던진 다음에 7장 다시 써오라고 하는 기사다. 그렇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기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다른 소재였으면 그거 못 실어요. 취재도 부실하고 팩트도 없고 팩트라고는 그 CCTV 화면 그거 하나 소리도 안 나오는 거. 한겨레가 바로 그 다음날 반론을 쓰잖아요. 경찰에 취재해봤더니 경찰이 무슨 뭐 방조 혐의나 이런 걸로 입건 안 한다고 하더라. 방조를 했으면 경찰이 그걸 입건을 하죠. 아니잖아요. 연락받은 바도 없었다. 네, 경찰에 그냥 전화만 해봐도 알잖아요. 경찰을 못 믿습니까, 조선일보는? 그렇게 갑자기 써놓고 경찰도 입건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입건을 계기로? 그걸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고 폭스뉴스에 앵커가 잘렸다고 가짜 뉴스가 심판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곁눈질하면서 한겨레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쳐다보고 그 자기들은 가짜뉴스를 이렇게 써제끼고 그거를 토스 받아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막 이만큼 키우면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좀 반성을 좀 하고 인간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김민하 평론가가 반성하시랍니다. 그리고 똥떼기 이거 아주 노가다판 용어 적절한 용어입니다. 똥떼기 당이다. 똥떼기.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지되어야 합니다.